네, 오늘 사운드 오브 뮤직 음악 듣는 시간 음악 칼럼니스트 김재웅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음악을 듣게 될까요? 예, 오페라를 각색한 뮤지컬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네. 오페라와 뮤지컬. 보면 이제 뮤지컬도 여러 작품이 있는데 오페라를 그대로 옮겨놓은 뮤지컬들이 몇 작품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 뮤지컬도 음악이 나오고 오페라도 음악이 나오는데 차이점은 뭘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음악과 연극이 합쳐진 무대 예술로 이제 오페라를 뽑는데요. 네. 뮤지컬은 기본적으로 오페라와 동일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페라가 현대화된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면 꼭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이크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뮤지컬과 오페라가 달라진다. 네. 마이크를 쓴다 안 쓴다에 따라서 사실 그 반주나 음악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면 이제 구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면 오페라의 경우는 그러니까 왜 야외 무대에서도 하잖아요. 예. 그때도 전혀 안 쓰나요? 쓰기는 쓰는데 그런 건 예외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사실 뭐 뮤지컬도 마이크 없이 할 수 있는 작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대체적인 얘기고요. 네. 초창기 뮤지컬은 사실 이제 쇼 무대 막간에서 연주하는 그런 종류의 뮤지컬이 이제 20세기 초반,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생겨났고요. 네. 이것이 점점점 더 대형화되면서 뮤지컬이 오페라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영화로 각색된 이게 경쾌한 뮤지컬에서 이제 비극적이고 장중한 네, 음악을 네. 사용하는 뮤지컬로 네. 바꿔졌고요.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뭐 오페라 유령 같은 작품을 보면 그쵸, 네. 이것이 과연 오페라일까 뮤지컬일까 고민할 정도로 네, 오페라에 네. 흡사해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뮤지컬도 이런 무게감 있는 스토리를 많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문학 작품을 뮤지컬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오페라의 소재를 보면 이제 대부분 문학 작품이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이제 오페라 같은 극은 내용을 알고 있는 작품이 사람들에게 더 익숙하게 네.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네. 보듯이 새로운 내용을 따져가면서 뮤지컬이나 오페라를 보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 오페라 창작 뮤지컬 보면 네. 예전엔 대부분 이제 홍길동전, 뭐 성웅, 이순신, 춘향전 이런 작품들이 대부분 뮤지컬로 많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을 네. 만드는 게 하나의 그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장중한 스토리를 갖고 모든 사람이 아는 내용을 뮤지컬로 만들려다 보니까 사실 몇 작품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다 오페라로 만들어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페라로 만든 소재지만 뮤지컬로 또 만들자 해서 네. 만든 작품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여러 작품들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죠. 그럼 일단 오페라에서 사용해서 네. 일단 대중들에게 꾸준하게 인기를 얻었다 하는 것은 일단 그 원작이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쓸 수 있죠. 예,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스토리가 오페라만 쓰면 억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도 네. 내가 만들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네. 들어서 많은 오페라 걸작들이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페라는 사실 그 수많은 오페라 중에서 살아남은 검증된 스토리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을 뮤지컬로 각색하는 일이 이제 1990년대하고 21세기 이후로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면 오페라에서 사용된 이야기를 뮤지컬로 각색한 작품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미스 사이공이라는 뮤지컬은 나비 부인을 각색했고요. 네, 네. 아이다는 제목이 똑같아서도 알 것 같습니다. 베르디의 아이다와 가수 엘튼 존이 작곡한 뮤지컬 아이다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렌트라는 뮤지컬도 네네. 라보엠을 그대로 각색한 것입니다. 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무대를 네. 이제 19세기에서 현대로. 20세기 뉴욕으로 옮겨서 이제 만든 네. 작품이 바로 렌트죠. 네. 그러면은 미스 사이공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페라의 뮤지컬화에서 가장 이제 선두를 다투는 작품이 바로 미스 사이공입니다. 네. 일단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자면 19세기 말 일본 나가사키항에서 미국인 군인 핑커톤의 아이를 낳은 초초상이라는 이름의 어린 게이샤의 비극을 그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다리던 미국인 남편은 다시 나가사키로 돌아왔지만 그 옆에는 미국인 부인이 있었다. 네. 아이만 달라고 한다. 네, 네, 결국 네. 자살을 하고 아이를 핑커톤에게 맡긴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내용이 이제 이어집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제 뮤지컬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을 만든 미셸 숀버그와 알랭 부브릴 콤비가 네. 다음 작품에 착수하면서 이 나비 부인에 주목을 했는데요. 네. 19세기 일본 배경을 20세기 베트남으로 새롭게 각색했습니다. 이 작품에 착수하게 된 동기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네. 베트남 전쟁 후에 알려진 한 장의 사진을 봤다고 합니다. 베트남 출신의 어머니가 혼혈인 아이를 미국인 아버지에게 보내면서 이 헤어진 장면을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네. 그 당시 이제 언론에서 큰 주목을 받았었죠. 네. 이것을 보고 이것은 나비 부인의 이야기랑 똑같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뮤지컬로 만들었고요. 네. 1989년 영국에서 초연돼서 뮤지컬의 걸작으로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베트남인 전쟁이라는 거는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네. 나비 부인 스토리도 참 그 서구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는 스토리고 예, 일정의 동양에 대한 환상 같은 것도 네. 이제 자극하면서 네. 서양 사람들에게도 약간의 이제 자신에 대한 잘못의 죄책감도 부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거든요. 네. 물론 동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나비 부인이 일본에서 그렇게 인기를 끄는 것을 보면 뭐 그렇게 뭐 동양인을 비하한 작품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여러 가지로 흥미로운 구성입니다. 네. 네, 저 긴급 공지입니다. 저 두 분께서 음악회 신청하셨는데요. 조금 저희가 그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서 댓글을 지금 정승조 씨가 달아놨거든요. 꼭 확인하셔야 될 거. 네, 댓글 게시판 봐주세요. 특교우리님하고 두 분. 네, 사도요한님, 닭살주의보 12시 15분을 기해 13시 해제되는 닭살주의보입니다. 세숫길 정아님과 우미님, 똑똑한 12시 출연하시는데 응원하시면 없어진다고 합니다. 네, 미친 기타님과 소잡사님, 네, 응원하셨고요. 아까 고장났다는 쇠태우리님의 트랙터가, 고쳐졌습니다. 이제 소들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다행입니다. 그래요. 풀코님, 이게, I Still Believe, 미스 사이공의 내용은 좀 그런데, 곡은 정말 좋았습니다. 하셨어요. 문강님, 이 시간 행복을 부르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써주셨어요. 첫 시작 무렵에 출첵하시더니 지금 이렇게 게시판에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세븐데프들스님, 나비부인 초초상. 그래요. 조금 이제 좀 부럽죠.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왜곡됐다 못다 말들 많지만 어쨌든 일본이라는 나라의 고유한 정서와 문화를 널리 알린 거잖아요. 예, 그렇죠. 푸치니 같은 오페라 작곡가는 이제 보다 더 이제 새로운 소재를 찾아 헤맸고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 새로 떠오르던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마지막 작품의 투란도트는 무대가 또 중국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는 이집트였고요. 네. 이쯤 되면 이제 한국을 무대로 한 오페라도 한 작품만 있으면 재밌겠다 싶은데 불행히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게 다 그러고 걸작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일본 소프라노들이 이제 외국으로 진출할 때 이 초초상용으로 많이 갑니다. 이제 오리지널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요. 근데 정말 거대한 체구를 가진 서양의 소프라노가 하면은 정말 참 이렇게 몰입이 안 되는 네, 그렇죠. 있죠. 그리고 또 동양인이 무대에 설 수밖에 없는 또 이제 작품이기도 하고요. 네. 다음 역시 방금 말씀드린 또 이제 아이다입니다. 네. 이제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는 이집트에서 이제 수에즈 운하 개통을 기념해서 그 당시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였던 베르디에게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도 생각이 참 그렇죠. 좋았어요. 기획이 좋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은 이렇게 문화 쪽으로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집트에서 의뢰한 작품인데 주인공은 이디오피아의 공주란 말이죠. 아니, 이집트의 장군 라다메스와 포로로 잡혀온 이디오피아의 공주 아이다와의 비극적인 사랑이니까. 그래도 생각에는 이집트의 장군과 이집트의 공주가. 그러면 이제 내용이 재미없어지죠. 장군과 공주가 서로 사랑해서 끝났다면 안 되고요. 오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갈등과 비극이 들어가야 또 이제 극으로서의 흥미도가 높아지니까요. 그래도 왜 중간에
이집트 공주라다 암네리스 공주. 암네리스를 좀 미워하게 되죠. 예, 그렇죠. 나쁜 공주와 훌륭한 장군인데요. 네, 네. 이 작품을 엘튼 존이 그대로 뮤지컬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99년에 처음 초연이 됐는데요. 네. 오페라를 이게 여러 가지 바꿨는데 재밌는 것은 네. 아이다의 조국 이름이 에디오피아에서 누비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네, 가상의 나라구나 네, 생각을 했는데 또 네.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수단 북동부 지역을 네. 전통적으로 누비아라고 했다고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증을 살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교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를 지었을 수도 네,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됐었고 또 이제 없던 인물이나 뭐 새로운 인물 성격을 좀 새롭게 부여해서 그게 갈등을 훨씬 더 명확하게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아이다와 라다메스가 처음부터 사랑하는 관계는 아니었는데 점차 사랑하는 관계로 이제 영화적인 설정이죠. 네, 이제 알고 보니 괜찮은 장군이었어. 뭐 하는 네, 식으로 네, 네. 바꾼 것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달라진 것이 아이다의 성격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동적이고 어떤 순종적인 네, 네, 그 네. 노예로 네. 있는 그 공주의 아이다가 네. 뮤지컬로 가서는 굉장히 당차고 할 말하는 현대적인 여성으로 아, 바뀌었습니다. 네, 네, 네. 이것이 굉장히 현대적인 뮤지컬 느낌을 주는 그런 작품이죠. 네. 근데 이게 또 정말 재밌는 것이 엘튼 존의 작곡입니다. 가수가 글쎄 뮤지컬을 말이죠. 작곡했다는 네.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요. 싶은데요. 네. 엘튼 존이 뮤지컬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온킹의 주제곡을 작곡하면서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몇 곡을 작곡하고 이 작업에 참여를 했었고요. 또 이 라이온킹이 뮤지컬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각색을 해서 새로 무대에 올릴 때 엘튼 존이 많이 참여를 했으니까 네. 이제 뮤지컬이란 장르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졌죠. 네. 그러면서 자신의 오리지널 작품을 하나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뮤지컬을 이제 아이다로 이렇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꽤 인기가 좋은데요. 2005년과 그렇죠. 2010년에 우리나라에 공연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옥주현 씨가 했던가요? 예,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이제 무대 장치가 이국적인 모습이나 화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뮤지컬로서 흥미를 많이 자아내게 하고요. 이것은 오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장군이 개선할 때 나오는 그 개선행진곡 장면은 네, 네. 실제로 이제 무대에서 공연할 때 뭐 코끼리나 예, 말 예, 이런 예, 동물들도 예. 등장시키고 네. 엄청난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네. 같은 것도 무대에 등장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야외 오페라라도 많이 예. 환영을 받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 일단 그 아이다의 성격 자체가 바뀐 것이 네. 저는 뮤지컬을 보면서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요새 많은 영화들이 그렇게 나오죠. 네.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봐도 순정적인 신데렐라나 백설공주에서 겨울왕국을 보면 굉장히 두 주인공 다 그렇죠. 당찼었죠. 네, 네, 네. 다음 또 오페라 원작 뮤지컬은 네. 렌트입니다. 렌트가 그러니까 새 빌려 사는 집이란 뜻이에요? 예, 좀 비슷하죠. 실제로 그 라보엠을 각색한 작품인데요. 네. 19세기 말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가난한 젊은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 네. 바로 라보엠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시인, 뭐 어떤 뭐 화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돈이 없어서 땔감이 없어서 막 이렇게 시를 예. 책을 이렇게 던지면서 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산이 불타버리는군 막 이러는 약간 좀 허세에 가득 찬 네. 귀여운 젊은 예술가들의 그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라면 이 무대를 그대로 20세기 말 미국 뉴욕으로 옮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뉴욕에도 역시 가난한 예술가들이 나옵니다. 뭐 네. 화가나 네. 무용하는 사람, 이제 북치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진짜 뉴욕이 또 이제 생활비가 굉장히 비싼 곳이죠. 아니 제 마지막 입세에 나오는 그 소호라는 거리가 굉장히 왜 싼 데였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엄청 비싸졌대요, 집세가. 그래서 그 가난하게 그 진짜 그 골방이나 다락 같은 데서 사는 이런 예술가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라보엠과 렌트가 연결된다고 다들 생각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렌트를 보다 보면 네. 등장인물 이름이나 설정, 내용의 전개 양상이 굉장히 비슷하고요. 네. 심지어는 이제 직접적인 언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뮤지컬 1막 마지막 곡이 라 비의 보엠이라고
라비의 보엠. 예, 네. 보헤미안 같은 네, 삶이요. 네, 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네. 이것은 라보엠이다라고 네, 네, 그러네요. 얘기하는 거하고 정확히 똑같은 네, 얘기가 돼버리는 네.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뮤지컬인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라보엠이라는 작품도 원래 보헤미안이라는 그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헤미안은 보헤미안. 실제로 보헤미나 집시라고 네. 하는데 실제 그 보헤미아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네.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젊은 자유로운 영혼을 뜻하는 네. 어떤 그 보통 명사로 많이 사용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이 라비의 보엠, 그 렌트도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설명해 주신 음악 칼럼니스트 김재용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